자, 30장 패러데이 법칙을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는 우리가 패러데이 용어는 어디서 썼냐면은 용어 중에서 전기 용량을 나타낼 때, 마이크로 패러드하고 그죠? 이거 할 때 패러시를 했죠, 그죠? 전기 용량 Q는 CV에서 전하 양은 이제 쿨롱이고 그죠? 이거는 볼트고 그죠? C의 단위는 뭐냐면은 패러시였어요. 그럴 때 이 패러데이에서 요 패러데이가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이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 발전기 원리를 갖다 설명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 전력,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느냐, 렌즈 법칙도 마찬가지고,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는 항상 방해한다는 게 이제 렌즈 법칙이고, 패러데이 법칙 일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전동기가 있고, 이제 거꾸로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발전기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게 이제 모터죠, 그죠? 그다음 이제 맨도리 전류는 이렇게 도는, 이렇게 도는 걸 말해요, 맨도리 전류.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전류라 생각하면 돼요. 소용돌이 치는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전류가 왜 만들어지느냐? 그게 뭐냐면 이제 운동기 전력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게 어떤 도체면에 자기장을 갖다가 확 갖다 대면, 자기장이 접근하게 되면 여기 속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N극이 확 다가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게 N극이 다가오면 이쪽이 N극이 되는 쪽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유도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금속판이면은 이와 같은 맨도르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생겼어. N극이 돼서 이걸 갖다 미치는 쪽으로 생기는 게 맨도르 전류예요. 그래서 어, 금속판뜨기에 자석을 갖다가 앵글 갖다가 대면 앵글을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이게 앵글이 되어서 그죠? 되는 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유도되겠죠. 이제 전류 방향은 이쪽이죠, 그죠? 이게 전류 자기장 오른손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금속판이기 때문에 도선이 아니고, 도선이면은 이 도선에만 전류가 유도되는데 이렇게 금속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맴돌이 전류가 이렇게 생겨. 이게 이제 반경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맴돌이 전류가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갖다가 앵글을 갖다가 이렇게 뒤로 가져가면 이제 가지마루에 애석이 됐어. 그때는 이제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지죠, 그죠?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 반대로 시계 방향.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이쪽으로 한 번 흘렀다가 이쪽으로 한 번 흘렀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I 제곱 R에 의해서 이쪽에 열이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은 인덕션 히트예요. 여러분 이 IH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인덕션 히트. 인덕션 히트가 어디 이용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샤브샤브라든지 이게 이제 요새 그 가정에서 쓰는 그 전기 난로 중에서 보면 전기 그 뭐죠? 그 조리기구 보면은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레인지 보면 이게 이제 IH 인덕션 히트가 많죠, 그죠? 샤브샤브 집에 보면 제일 많죠. 샤브샤브를 끓일 때 보면은 전기로 갖고 누르면은 이게 이제 유리판이 있고, 그죠? 이게 이제 금속 그릇, 반드시 금속 그릇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금속이 그릇이 돼야만이 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요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그림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패러데이에서 나와 있는데, 마이크 패러데이. 패러데이는 이제 1767년에서 이제 1867년까지 이제 1800년대 초에, 그러니까 1840년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굉장히 오래 산 편이에요. 그 당시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먼저 오래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수명이 굉장히 긴 편이죠. 그죠? 사람백명 이후에 이제 영국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면은, 이 과학에 대해서, 그죠? 과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이죠. 그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기기관부터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줄, 와트라는 이제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줄, 와트, 영국 사람, 뉴턴, 그죠? 다 영국 사람이죠, 이게. 뉴턴은 힘, 그 다음에 일을 한 게 줄,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시간을 다닌 게 와트. 다 영국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역학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발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전기학이에요, 전기학. 이 전기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18세기 아니고 1800년대, 19세기에 어마하게 이제 이 전기에 대해서, 전기와 이 자기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그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신문도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그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요새 같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즐길 거리가 많지만 그 당시에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연극 영화야 연극이라든지 오페라 이런 거 굉장히 따분한 거고, 그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신선하게 받았던 게 뭐냐면 이 과학 쇼였어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이 쇼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보여준 그 쇼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있고, 그죠?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에서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이 스위치에서 이 전류가 만들어지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바뀌겠죠. 그 생긴 자기장의 변화가 요 철심을 통해서 2차 코일을 통해서 여기에 전류를 갖다가 흐르게 하는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떤 여기서 생긴 변화가, 그죠? 분명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생긴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연결은 지금 보이죠, 그죠? 이게 철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데 떨어져 있는데 이게 여기서 변화가 생기냐 그걸 갖고 엄청나게 뭐냐면은 신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대부분 이제 뭐냐면은 이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사람의 미식이 엄청나게 이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보면은 이제 비참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이제 귀족들은 그만큼 또 여유로운 시간이 많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과학에 대한 관심이 지금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사교 모임이라서, 그죠? 사교 모임 할 때 이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이 실험을 통해서 놓은 이제 과학적 결과를 갖다가 자기네들 토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림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이제 콘서트를 생각하면 되죠. 콘서트, 뭐, 이렇게. 가수들의 콘서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런, 어, 뭐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패러디에 보면 이제 이 당시 1867년에 이제 아까 말한 듯 돌아갔는데, 패러데이가 한 일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과학사에서 수많은 그 발견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한 역할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거죠. 이 트랜지스터 놓고 뭐 로켓이라든지 다 넣어줘, 그죠? 원자 폭탄까지 쭉 넣었는데 이게 이제 내연기관이고 이게 이제 렌트겐 방사선에 대한 기본 개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 정도로 뭐냐면 이 패러데이가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많이 했. 우리가 이제 현대 문명에서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 드롭이 노는데, 자이로는 이게 둥글이 도는 걸 갖다 자이로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드롭이죠. 그죠? 드롭이. 아마 여러분 타본 사람이 있을 건데, 이걸 타면은 되게 진짜 짜릿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올라갈 때, 쫙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그죠? 여기서 그냥 자유낙하를 하죠. 그죠? 자유낙하를 해서 이제 이 수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동을 시킬 때가 문제예요. 너무 급속하게 수동을 시키면 탄 사람들이 이제 좀 충격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내려다가 아주 스무스하게 이게, 어,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갖다 시키는 중에서 이제 마그네틱 브레이킹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마그네틱 브레이킹. 이 마그네틱이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브레이킹을 하는 건데, 이게 원리는 간단해요. 아까 자석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럼 금속판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 앵글을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그죠? 자기장이 유도된다 했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유도된다 했죠. 그죠?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이 오면은 이제 이쪽이 N극이 되게끔, 그죠?
자기장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석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금속이 이렇게 됐으면 자석 옆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자기장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은 자기장을 갖다 방해 쪽으로 N극이 되고, 이쪽은 S극이 되는 쪽으로, 이쪽은 쉽게 말해서 N극이 방해하는 쪽이니까, 그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죠? 여기는 S극이 이렇게 해서, 이게 흐르는 방향 순식간에 바꿔진다. 이렇게 탁 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자석이 판이 있고, 그죠? 자석이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방해한다고, 이게. 안에서. 이게 이제, 이쪽이 N극이니까, 이쪽은 이제 S극이 흐르는 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그죠? 아, 이쪽으로 흐르겠네. 그리고 이쪽은 N극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맞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막 흐르고 막 해서, 이걸 갖다가, 전류 흐르는 걸 갖다 방해하는 쪽으로. 이게, 인력과 청력이 막 작용하고 그러거든요. 멀어지면 이게 잡아당겨야 될 거고, 이쪽은 인력이 작용하고, 이쪽은 청력, 오지 말라고 청력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이게 이제 자석이고, 이게 이제 금속판이란 말이에요. 이 일부분을 갖다 보여주는 건데, 이게 내려오다 보면 이쪽 부분을 갖다 지금 촬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이 되어 있고, 자석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N극, S극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N극, S극 이렇게 돼요. 금속을 갖다 N극, S극 그러면 이거 하면 이게 저항을 받아요. 떨어져 있지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판을 쓰거든요. 구리판이고 이게 이제 이쪽이 N극, S극을 했어요. 자기장이 통과하겠죠, 그죠? 자기 통과하는데 이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확 바뀌게 되면 뭐냐면 이게 전류가 유도된다고요. 유도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렌츠 법칙에 의해서 이 맴돌이 전류가 생기면서 이게 움직임을 갖다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다가 이게 도달하는 순간 뭐냐면 이게 속력이 빠를수록 이게 이제 받는 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도된 전류가 이제 처음에는 작다가 가면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거예요. 아마 자유로 들고 타보면 알 거예요. 제가 백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자유로 드롭이고 이제 이게 아까 말하는 대로 이제 인덕션 원리가 아까 말하는 거예요. 냄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놓여 있고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고 이 코일이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 한번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S극이 될 거고 열이 돌면 N극이 되겠죠. NS를 갖다 계속 바꿔줘요. 그럼 여기에 면도리 전류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냄비에 면도리 전류가 방해하는 쪽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게 이제 금속 냄비를 만드시면 뭐냐면 금속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상판이 보통 이제 유리로 되어 있죠. 그죠? 유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만 있기 때문에 바깥에 봤을 때 유리만 놓여 있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깨끗하겠죠. 그죠? 국물이 흐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샤워라든지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전기밥솥도 그죠? IH 밥솥 이 원리가 그거예요. 밥솥 자체에 이 자기장의 반해해서 요솥 자체를 갖다가 여기에 I 제곱 R을 갖다가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이걸 갖다가 히팅하는 거예요. 히팅. 효율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보통 밥솥이 이제 옛날 밥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열선을 깔아갖고 그죠? 전류를 흘러봐서 이게 콜 자체에 열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밥솥이 뭐 열을 갖다 이런데 뺏긴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이제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국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해서 고로 이제 밥이 안 되는데 IH로 하면 뭐냐면 전체적으로 가열이 된다고 이게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열 전도가 굉장히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전류를 유도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기장 통과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통과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이건 지금 이제 맛배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자,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이게 20-1 패러데이 유도법칙.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한 거죠. 그죠? 옛날에 이걸 한 거예요. 자석이 있을 때, 자석을 갖다, 코일이 있을 때 자석을 갖다 확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N극이고, 그죠? 그러면 이쪽이 N극이 접근하면 이쪽이 이제 N극이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이 N극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이 접근할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자석을 빼잖아요. 그죠? 빼는 이걸 방해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S극이 되는 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럼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전류가 이쪽으로. 빼면은 이쪽으로. 그걸 갖다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패리데이와 헨리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코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단위를 써요. H. 패리데이. 1831년 이제 수행한 실험으로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 완전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이 법칙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엄청나게 싸워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더 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패러데이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결국은 이제 요 해리도 업적을 인정받아갖고 이 단위까지 쓰게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륙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더라도 동시에 이 실험을 했다는 게 또 대단한 거죠. 1831년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조선시대 언제죠? 이게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그 시기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아마 시대일 거예요. 대원군 이후 이게 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이죠, 그죠? 이제 그 그림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N극이 접근하면 N극을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유도된다는 거. 그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기전적이 보여주는 걸 설명하는 거. 이제 그러면 식을 갖다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식을 나타내는데 패러데이 요즘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 파이 B라는 걸 갖다가 알아야 돼요. 파이 B. 파이 B는 뭐냐면은 자기선속이에요. 자기선속. 영어로는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그네틱 플럭스. 이 마그네틱 플럭스는 뭐 정의가 5의 정의는 요거예요. 5의 정의는 자기장이 있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아니 이렇게 자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맨이 있겠죠, 그죠? 맨이 있을 때 요 맨을 통과하는 요 B를 갖다가 통과하는 요 자기장하고 요 맨 있죠, 그죠? 요 맨 벡터하고 맨 벡터 이걸 다 DA라면 여기에 이제 내적한 걸 갖다가 D5로 내적을 정의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요 면적을 갖다가 다 더한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더하면 이걸 갖다가 전체 5가 돼요. B다 DA.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맨이 이와 같은 평면이고 이 자기장 이제 B를 이렇게 통과하면은 파이 B는 때는 어떻게 되느냐? B 곱하기 A가 되고 그죠? 자기장 이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코일 이맨 벡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갖다가 보통 A 벡터로 정의를 하거든요. A 벡터는 맨 벡터로서 그죠? 맨 벡터로서 면적 곱하기 이 방향을 하든 맨의 수직인 벡터를 말하는. 그럼 이제 파이 B는 얼마든지 마이너스 BA가 되겠죠. B는 이쪽이고 그죠? A는 이쪽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코일이 있으면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공간상에서 코일이 놓여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패곡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패곡선. 그러면 이제 이 맨이 나오겠죠, 그죠? 이 맨. 공간상에서 이렇게 패곡선이 있으면은 한 맨, 2차원 맨이 나오고, 그죠? 패곡면이 되면은 3차원 이체가 나오죠, 그죠? 패곡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또한 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장이 통과한다 치면 자기장을 통과하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플럭스 양을 갖다가 하면 이거 이제 B 곱하기 A가 되겠죠. 그죠? 만약 수직이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이 코일의 주위, 이제 보통 이게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반시계 방향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쪽이 돼서,
이쪽 요 맨의 테두리 요 안시계 방향으로 요걸 갖다 돌릴 때 요 맨 벡터가 A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요 주위에 생기는 요 기준력 크기는 뭐로 조절되느냐? 기준력의 크기는 요 파이비에 요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조절된다. 이제 코일이 이제 이렇게 한 번 감기는 게 아니고 코일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감길 때마다 이렇게 양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마다 기준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이게 감긴 횟수.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는 요거예요. 기준력의 크기는 요 공식이 제일 중요해요. dt분의 d5b. 그다음에 이제 d5b는 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내가 벡터를 빠뜨렸네요. 벡터를 빠뜨려. 그래서 기준력이 이제 가려면은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요 이가 커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D5B 변화가 크면 되겠죠, 그죠? D5B가 변화가 크려면 자기장의 변화가 크든지 안 그러면 면적이 크든지 면적이 바뀌든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요 5B를 갖다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장이 바뀌든 그죠? 안 그러면 요 D의 요 면적이 바뀌든 B가 안 바뀐다면 이제 면적이 바뀌면 되겠죠, 그죠? 쪼그라든다든지 면적을 이걸 돌린다든지 이 내직이기 때문에 요 값만 바뀌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를 통과하는 요 플러스 통과하는 이걸 갖다가 그래서 기준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으로 바꾸거나 자기장 시계에다 바꾸거나 안 그러면 요 면적이 시간에 따라 바뀌거나 안 그러면 각도가 바뀌거나 이게 이제 내적이기 때문에 BA의 코사인 세타죠, 그죠? BA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A가 바뀌거나 B가 바뀌거나 안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바뀌거나 시간에 따라서 바뀌거나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계가 이거 공식은 반드시 이건 외워두세요.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직접적으로 바로 써먹는 공식이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디 법칙의 몇 가지 응용한 예로서는 GFC는 이제 누전을 갖다가 그라운드 폴트라 하거든요. 그라운드 폴트.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안 돼서 이 전기가 새 나가는 걸 갖다 누전이라죠, 그죠? 이 그라운드 폴트, 그 GF 차단, 서킷을 갖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서킷, CUIT, 서킷, interrupt. 원리는 간단해요. 지금 교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이게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 선 있죠, 그죠? 요 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요 선, 이 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선하고. 요 선 있죠, 그죠? 여기 전류가 이쪽 들어오고, 이쪽으로 흘러나가고.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지금 전류가 이렇게 1하고 2가 있을 때, 1하고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죠. 여기 어떤, 뭐, 모터가 있다든지, 뭐, 전자제품을 쓰고 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철심으로 된 꼬리를 갖다가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정상적이면 흘러 들어온 만큼 흘러 나가겠죠, 그죠, 전류가. 흘러 들어온 전류 양하고 흘러 나가는 전류 양이 같으면은 요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암페어 법칙이 뭐죠? B DL이 이렇게 여기 생기는 자기장 B라면 뮤제로 I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코일이 이게 전류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두 개 같으면은 이 속을 통과하는 전류 값은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기 때문에 요 속에 이제 이 둘의 세는 자기장도 제로겠죠. 자기장도 제로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요 자기장이 제로기 때문에
요 속에 요 철심고리를 통해서 요 생기는 이게 자기장기 제로기 때문에 아무 이제 이 전류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잘못해서 그죠? 내가 감전이 된다든지 되면 뭐냐면 전류가 이 놈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놈이 이쪽으로 샌다는 얘기예요. 세면 어떻게 되느냐? 요 I2하고 그죠? I1이 달라지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제 세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 양하고 이 양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 속을 통과하는 전류 값이 이게 제로가 아니고 그죠? 어떤 제로 아니게 생기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제 주위에. 그럼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요 감지 코일, 철심을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B가 이제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파이 B가 양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DT, D 파이 B에서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게 감지 코일에. 그럼 기전력에서 이걸 갖다가 스위치를 갖다가 탁 끊는 게 뭐냐면은 이 누전 차단기. 쉽게 말해서 여기서 누전이 발생하면은 요 주위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여기 자기장의 변화를 갖다가 감지를 해서 이게 전류를 갖다가 차단시키는 게 누전 차단기로 생각하면 돼요. 이건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전기잡을 쓴다든지 가닥이 쓴다든지 안 그러면 누전이 된다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죠. 보통 뭐 너무 차단기 내려가면 안 나르게 좀 이걸 갖다가 이걸 뭐 아예 끊놓거나 그죠? 그러면 좀 위험하죠, 그죠? 원리는 이 자기장의 변화를 해서 기전력을 갖다가 응용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러데이 법칙이 응용된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그때 응용된 이쪽이죠, 그죠? 요건 이제 암페 법칙이 응용된 거, 요거는 요 자체로 보면 암페 법칙이고 여기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자기타가 있는데 전자기타. 일반적인 기타는 이 줄의 진동이 그죠? 줄의 진동이 어떤 이 기타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게 울림통이 있는데 이게 울림통에서 이제 이게 줄의 진동이 이게 이제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울림통에서 이제 소리가 이제 공명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 기타인데 전자기타는 이게 없죠, 그죠? 울림통이 없이 이와 같은 그냥 코드 선만 놓여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앰프를 거쳐서 그죠? 앰프를 거쳐서 앰플리파이어를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피커로 가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요 줄의 진동을 갖다가 전기적 신호를 갖다 바로 바꿔줘요. 전기적 신호로. 그러면 전기적 신호를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줄 자체가 아주 미세하죠. 뭐냐면 자석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까만 점들 있죠. 그죠? 여기에 2점, 2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줄 하나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만 보이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요거예요. 요쪽에. 이게 철심이 되어 있고, 이 주위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피그 코일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앰프로 그 간다는 얘기죠. 이 줄을 갖다가 줄을 진동하면 이 자석이 움직이겠죠. 그죠? 코일이 감겨져 있고, 지금 피그 코일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에 줄이 이렇게 이 진동하게 되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이쪽에 마찬가지 피그 코일, 아까 말한 여기 감지 코일 있죠, 그죠? 이 감지 코일에 전류가 생긴다고요. 이 생기는 전류를 갖다 바로 이 줄의 진동이 바로 여기에 앰프를 거쳐서 바로 오면은 이제 스피커의 진동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줄의 진동이 바로 이게 이제 소리로 바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전자기타 보면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크 있죠, 그죠? 마이크.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할 때서 이제 이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라서, 이거는 이제 마이크 종류가 보면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라서, 막이 두 개가 돼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어떤 내가 이 전압을 유지하나? 뭐 이렇게 전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콘덴서 전기 용량이 C가 주어져 있겠죠, 그죠? C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은 요 맨에다가 이 간격에다가 입실온자가 이게 이제 콘덴서 용량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두 평행판 측정기 보면은 그럼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막과 마 사이에 간격이 바뀐다, 요 T가 바뀐다. 그럼 C가 이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이제 Q는 CV에서 여기에
여기 일정한 자료복을 사서 이게 이제 전류가 바뀌겠죠. 이게 충진이 이제 C가 바뀌게 되면 Q가 바뀌게 되죠. 충진은 제나양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럼 이 전류를 갖다 감지해서 쓰는 게 이제 콘덴서 마이크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음질이 좋아요. 음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막의 진동을 갖다 감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러니까 저음을 갖다 가장 잘 잡는 게 이 콘덴서 마이크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콘덴서 마이크고, 이제 다른 마이크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 코일을 감아갖고, 그죠? 스피커가 똑같은 논리인데, 스피커 같은 논리인데, 코일을 감아놓고 이 진동에 의해서 자석이 놓여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쓰는 그 스피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진동이, 이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이 진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석을 갖다 진동시키고 코일을 감긴 상태에서 이게 자석이 있고, 그죠? 코일이 이렇게 진동한다고, 이게 보면. 이런 이제 또 마이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마이크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스마트폰에 쓰는 마이크는 또 전혀 또 달라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건데, 이게 일렉트레트가 있거든요. 일렉트레트 사진도 이게 잘 안 나오는다는데 일렉트레트 이 마그네트가 똑같은 건데 마그네트는 우리가 이제 N극 S극으로 된 거고 그죠. 일렉트로는 어떤 거냐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이런 걸 갖다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에다 전자를 집어줬는지 안으로 전자를 갖다 빼서 이제 전자를 갖다 보통 집어줬는데 플라스틱에다가 우리 전자가 이게 박혀 있어요. 플라스틱에.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어 일렉트로트에다가 여기에다가 코일일 거예요. 아마 도선에다가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 이걸 갖다 진동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쓰는 아주 작게 쓰는 그 스마트폰을 쓰는 마이크예요. 이게 이제 이게 가장 값도 싸고 이게 콘덴서 마이크보다는 좀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이 그 뭐죠? 이 통신용으로 썼을 때 마이크도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마이크로서도 그죠? 그게 우리가 말이 그게 음질에 손상이 없이 우리가 통신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발달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마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발달이 많이 됐는지 옛날 거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발달 늦은 게 뭐냐? 배터리예요.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배터리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에 비해서 성능이 발달 속도가 제일 늦은 게 지금 배터리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뜯어보면은 배터리가 대부분 그 스마트폰의 무게라든지 그죠? 부피를 다 차지하고 있죠. 뜯어보면. 한번 뜯어보세요. 한번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자, 이거만 하고 조금 쉴게요. 이제 30-1. 코일의 기전적 유도하기. 도선으로 된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이 지금 정사각형.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예? 몇 번 감기냐면 N번. N200번이에요. 감겨져 있고 자기장이 바뀌는데 이 면에 수직으로 자기장이 바뀌는데 이 그림은 지금 자기장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이제 기준력을 까는 문제거든요. 기준력은 DT의 D5였죠, 그죠? 이제 감긴 횟수 이렇게 됐죠, 그죠? 마이너스 이제 크기를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관없을 거고. 그다음 이제 파이비는 뭐냐? 파이비는 자기장에다가 요 면적을 갖다 곱해준 거랬죠, 그죠? 그다음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게 되면 이게 요 맨벡터하고 요거 자기장하고는 맨벡터하고 자기장하고 이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제로 90도 180도이기 때문에 1이겠지, 그죠? BA가 돼요. 그럼 이제 파이 BA를 갖다가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2의 마이너스 n의 dt의 d a가 되겠죠. a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겠고, 그죠? dt의 db가 되겠죠.
A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걸 나타낸 거예요. NA에 DT에 D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면적이란 것은 한 변의 길이가 D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D 제곱이 되겠죠. 그죠? D 제곱이 될 거고, DT는 이제 델타 T는 나중 끝에서 처음 그걸 갖다 빼준 게 되겠죠. 일단 이제 이걸 갖다 하고 나서 0부터 0.8초 사이 이 시간이 자기전이 쭉 증가하죠. 그죠? 그럼 이 귤기를 구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구하는 거. 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고 시간 0.8을 갖다 해주면은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N200, 0.18, 88cm 0.18을 제곱해서 이제 이 코일이 여기에 자기장을 이게 자기를 통해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 이 순간에서는 뭐냐면 4V가 나온다는 얘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이후에 기전적 크기를 구하라 했죠. 그죠? 이걸 미분해주면 되니까 NA고, 그죠? B는 지금 뭐냐면 요 나중에 뒤에 것은 B의 E의 마이너스 B 맥시멈이죠. 그죠? 맥시멈이 E 마이너스 알파 T AT로 돼 있죠. 그죠? A는 상수 이렇게 돼. AT니까 이걸 갖다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지금 B0에 E-AT니까 이걸 갖다 미분해주면 DT의 DB는 B0의 E에 마이너스 AT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어줘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요. 이걸.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A가 얼마는 걸 지금 안 주어져 있는데 A 값이 이제 주어질 수 있겠죠. 그죠?